안녕하세요. 전사실 고인물 따라잡기 보안용어편 3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필터링 응용 프로그램은 필터를 통해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형식에 따라 응답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성인 사이트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부모님들께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내용 필터링에는 URL 목록 필터링과 단어 일치 필터링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URL 목록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허용 사이트와 금지 사이트 목록에 따라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 일치 필터링인데요. 부적절한 단어와 어구를 찾아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포렌식은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증거물을 획득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 사고는 사용 중인 보안 정책을 통제하는 요구사항에서 파생하는 분류 정보와 관련된 행위 또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안쉘은 SSH라고 해서 상당히 긴 통과 어구에 의해 보호되는 두 컴퓨터 간에서 완벽하게 암호화된 셀 연결을 뜻합니다. 원격 컴퓨터에서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유닉스 기반의 명령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을 말하는데요. 관리자들이 웹서버와 여러 종류의 서버들을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RSA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준은 정보의 민감성을 나타내는 계층적 등급 및 비계층적 범주의 조합을 말합니다. 설명 자료 요청인 RFC는 관련 당사자들이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검토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적인 인터넷 문서 또는 표준을 말하는데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필요한 절차, 형식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문서 자료입니다. 다음은 이중 인증 또는 2단계 인증이라고 해서 U2F라고 합니다. 이 U2F 같은 경우에는 FIDO라고 해서 얼라이언스가 제시하는 생체 인증 기반 기술 표준이고요. UAF 2차로 인증한 후에 별도로 인증이 가능한 USB 단말기로 2차 인증을 받는 형태입니다.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 조달청 입찰 등에 활용되고 있는 보안 토큰을 말합니다. 다음은 탈옥인데요. 탈옥 같은 경우에는 애플사의 아이폰 잠금 장치를 해제해 설치된 OS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것으로 아이폰 해킹이라고도 부르고요. 아이폰 탈옥을 통해서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보안 위협이 증가가 되겠죠. 하트 블리드는 오픈 SSL에서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간의 암호화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핀란드의 보안 회사인 코드노미콘 소속 연구진이 오픈 SSL에서 발견된 하트 블리드라는 버그가 공개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템퍼링은 장비나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보완 또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수정을 말합니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는 온라인상에서 돈처럼 이용되는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화폐처럼 사용되지만 물리적으로 만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또는 기술적 특징을 반영해서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이 있습니다. 다중 사용자 제어는 MUC라고 하는데, 지정된 타겟에 대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연합하여 요청할 경우에 접근 통제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명시된 두 개인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두 개의 역할에 대응한 개인들이 동의할 경우, 그리고 하나의 그룹에서 특별히 명시된
몇 명의 멤버들에 의하여 접근 통제를 수행할 경우에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이 다중 사용자 제어입니다. 다음은 대칭 알고리즘인데요. 대칭 알고리즘은 암호화 및 복화 시에 동일한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칭 알고리즘으로 비밀키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수신자와 송신자가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기 전에 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칭 알고리즘의 안정성은 키에 의존적이므로 키가 누설되면 누구나 메시지를 암복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고정된 크기의 메시지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되는데, 해시는 많은 양의 메시지를 128비트나 160비트의 다이제스트로 압축을 합니다. 서명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메시지 작성의 컴퓨터는 해당 메시지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고, 다이제스트와 생성자의 개인 키로 전자 서명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전자 서명을 모두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신인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고, 수신된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해시 함수가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가정하에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서명은 메시지 자체에서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적 보안은 분류된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합한 통과 절차뿐만 아니라 요청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증인데요. 인증은 한 개인을 식별하는 보안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도록 보장하지만, 개인이 접근 권한에는 영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및 생체 측정 스캐닝 등은 모두 인증 기술이고요. 인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과정, 장치 인증 보안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이 다른 시스템 작동을 수행하기 전에 스스로 식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증 데이터의 무결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음을 검증하는 과정.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인증에 크게 있다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있고요. 자, 다음은 인증기관인데요. 암호학에서 인증기관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하나의 단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키 교환은 IKE라고 해서 두 개의 키, 즉 비밀키와 비밀키를 암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환키를 필요로 하는 보안 수단을 말합니다.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한 번에 변환하는 컴파일러와 달리 고급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한 줄씩 읽어들여 실행을 합니다.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 컴파일된 프로그램보다 실행이 늦지만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접근 제어 DAC라는 것은 주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신원에 근거하여 객체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 또는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는 IPS는 자체적으로 내장된 각종 해킹 수법을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당 트래픽을 차단, 격리 등을 방어 조치를 취하는 보안 솔루션을 말합니다. 다음은 침입 탐지 시스템인 IDS는 자체적으로 내장된 각종 해킹 수법을 기반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사용, 오용, 남용 등을 실시간적으로 탐지하는 보안 솔루션인데요. 네트워크 기반
호스트 기반으로 구분이 되고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기반을 IDS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계치값 의존 제어라고 해서 VDC라는 것은 타겟에 저장된 데이터의 값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정책들이 고정된 접근 통제 허가를 갖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겟의 기밀성이 현재 저장된 값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용 보안 관리자 도구인 SATAN이라는 것은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의 취약성을 원격으로 조사하여 확인하는 강력한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 시스템의 보안 정도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 결과를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HTML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볼 수가 있고 또한 호스트의 타입, 서비스, 결점 등의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인증되지 않은 변경, 파괴 또는 노출로부터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보호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 해로운 부작용이 없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보안에는 데이터 무결성도 제공도 포함이 됩니다. 네. 아까 뭐 IPS랑 좀 비슷한데요. 그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라고 해서 NIPS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트래픽을 막기 위해 패킷 레벨에서 탐지 및 방지에 사용이 되고 공격 세션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패킷들만 탈락 기능, 단점으로는 효과적인 보안 업데이트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IDS라고 해서 액티브 IDS라고 합니다. 침입자의 세션을 강제로 종료하고 이후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화벽과 함께 동작을 합니다. 다음은 수동적 IDS라고 해서 패시브 IDS라고 하는데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 매체 등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 또는 작업을 말하는데 컴퓨터 범죄 수사, 침해 사고 분석, 보안 감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권리 관리라고 해서 DRM인데요. 이 DRM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사용에 대한 과금을 통해 저작권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